자바에서의 MVC 디자인 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구조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앞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될 가장 주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MVC라고 하는 거는요,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를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뇌처럼 그려놓긴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클래스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락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연락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연락처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저장하는 이런 데이터들인 거죠. 얘네들이 배열에 쌓여 있을 수도 있고 파일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그 프로그램에서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럼 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핸드폰을 예를 들게요. 우리가 콘솔 창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 화면에서 그 연락처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연락처라고 되어 있지 않네? 전화번호부라고 되어 있나? 연락처라고 되어 있죠. 네, 컨택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컨택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화면이 어떻게 되죠? 리스트를 쭉 보여주죠.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내 친구들의 목록이 쭉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뷰예요. 뷰. 이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은 많은 일을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읽어온다거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읽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록 뷰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파일을 이용하거나 그건 나중 얘기고요. 어쨌든 이 목록에서 보여주는 것도 무엇을 이용해서 만드냐면 바로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렇죠? 모델에 있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중에서 첫 화면에는 이름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뷰예요. 뷰. 그 다음에 뷰 일부분 중에 아마 버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버튼 이런 식으로. 그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쪽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화면이 바뀌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창이 나오죠. 그 다음 그 아래쪽에는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또 있죠. 그러니까 입력란이 있죠. 입력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넘겨가면서 입력할 수 있고 키패드가 살짝 올라올 거고요. 그죠? 네. 이것 역시 뷰예요. 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들이에요.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입력을 받을 부분, 그 다음에 우리는 그동안 이거는 구별을 했어요. 모델은 우리가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죠. 모델은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고요. 메인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메인 클래스에서 이 뷰를 담당을 했어요. 단순하지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체 검색, 두 번째 인덱스 검색, 입력, 수정, 그 다음에 종료 이런 식으로 그런 화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뷰예요. 그 클래스를 우리는 뷰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뷰 클래스. 자, 그럼 컨트롤러 클래스는 뭐냐? 실제로 기능을 담당하는 클래스가 컨트롤러 클래스예요. 예를 들어서요. 뷰에서 첫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첫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파일을 이용한다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파일을 이용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파일 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실제 기능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실제 기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들을 읽어오는 방법. 파일에 저장되어져 있는 글자나 숫자나 혹은 어떤 데이터들을 읽어오는 방법. 이런 것들은 컨트롤러. 즉, 뷰가 내부적으로 컨트롤러의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결과들을 가져오고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뷰가 컨트롤러의 기능을 이용할 때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냐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라고 하는 모델 타입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서 설계하는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과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클래스와 그리고 자료 구조를 선언하는 클래스를 각각 분리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방식을 MVC,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연락처 1번 프로그램을 보면 모델까지는 분리를 잘했어요. 모델까지는 분리를 했는데 메인 클래스 하나가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배열에 저장하고 배열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DB하고 파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배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배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배열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런 작업도 무슨 클래스에서 했냐면 메인 클래스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뷰 클래스와 컨트롤러 클래스가 구별이 안 돼 있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 클래스였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죠. 문제 없었어요. 네. 그저 간단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나의 클래스에서 다 해버려도 돼요. 근데 점점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화면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지우지 말까. 이렇게 목록들이 있었는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연락처들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 그 다음에 여기 버튼 확인, 오케이 뭐 이런 화면이 뜬다라고 하는 UI 플로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목록 중에서 여기 뭐 김길동, 뭐 박길동, 뭐 이길동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으면 얘 전화번호 뭐였지? 얘 이메일 뭐였지? 회사는 어디였지? 알아내기 위해서 얘를 터치하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하나 터치하죠. 그럼 이때 나오는 화면은 또 다르죠. 이때는 이 길동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화번호, 이메일, 뭐 회사 주소, 집 주소, 팩스 번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편집할까요? 여기 편집 이런 식의 버튼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면들이 가지고 있는 뷰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뷰가 각각의 클래스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뷰에서도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데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뷰에서도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배열, 메모리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이런 뷰에서도 파일,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메인 하나밖에 없고 그 메인 하나에서 다 처리를 했으면 됐었지만 점점 프로그램이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화면, 이런 화면, 이런 화면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클래스가 컨트롤러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분리를 하는 게 맞죠. 얘를 분리를 해서 새로운 클래스로 만들어주면 이쪽 화면에서 얘의 객체를 생성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는 거고 이쪽 화면에서도 컨트롤러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메서드 호출하면 그 똑같은 동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런 화면에서도 컨트롤러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역시나 뭐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러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뷰 안에다가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뷰 안에다가 합쳐버리면 아까 보셨던 메인 화면에서도 컨트롤러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뭐 입력 화면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또 구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세 보기 화면에서도 그런 기능을 또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모델과 뷰와 실질적인 기능인 컨트롤러를 분리를 하자.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한 게 MVC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만 사용되는 패턴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앱들도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앱이든 아니 아이폰 앱이든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뭐 MV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뭐 다른 용어로도 부르기는 하는데 결국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네. 모델 뷰 컨트롤러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컨택트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는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메인 클래스와 컨트롤러 클래스를 분리해서 두 개의 클래스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클래스가 더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은 MVC 패턴이란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란 아키텍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키텍처 구조죠. 구조 중에 하나다. 애플리케이션 전체를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 관점으로 구분하는 패턴이다. 다시 얘기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델 클래스 따로 만들고 뷰 클래스 따로 만들고 컨트롤러 클래스를 따로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요. 모델을 부르는 다른 용어들이 VO라고 부르기도 하고 DTO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나중에 저희가 JSP와 스프링을 할 때 VO, DTO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또 나옵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클래스가 모델 클래스. 아까 우리 예로 하면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있는 그게 모델 클래스. 이 모델 클래스를 부르는 다른 용어가요. value object. 자, 우리말로 옮겨보죠. value, 값, object, 객체. 값을 저장하는 객체. 네. 연락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 생각해 보세요. 컨택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별다른 기능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 선언하고 전화번호 선언하고 이메일 선언하고요. 메서드 가지고 있는 거 있었어요? 게터 세터 말고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프라이빗 멤버들이니까 게터와 세터를 가지고서 이름 읽어드리고 세터로 이름 바꿔주고 이것만 있었지
배열에다가 저장한다, 배열에서 읽어온다 이런 기능들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단순히 값만 저장하는 객체. 그래서 밸류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모델을. 또 하나는 DT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예요. 자, 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전 단계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줘요. 뷰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화면에 연락처 정보들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기 위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 뷰는 컨트롤러한테 요청해요. 자료들을 검색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럼 컨트롤러는 만약에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면 DB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으면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읽어오고요. 그 읽어온 데이터가 무슨 타입일까요? 모델 타입일 거란 말이에요. 검색한 내용이 하나면 컨택트 하나일 거고 DB에서 검색한 내용이 뭐 10개, 여기 보여줄 목록이 10개면 컨택트 10개. 그죠? 컨택트를 저장하는 배열 10개가 되겠죠. 그 배열을 뷰한테 주겠죠. 그죠? 모델 타입의 배열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뭐 배열이 됐든 배열이 아닌 거가 됐든 그런 것들을 뷰한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뷰와 컨트롤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게 메서드예요. 메서드. 뷰가 컨트롤러한테 보여줘라고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컨트롤러가 리턴으로 모델 타입의 리턴 값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 목록을 보여줄 때고요. 전체 목록을 보여줄 때고 만약에 그 입력 화면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락처, 새 연락처 입력 화면이라고 본다면 뷰에서는 이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맞나요? 확인.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뷰는 OK 버튼이 클릭이 됐을 때 자기가 여기 입력받은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값들을 컨트롤러한테 줄 거예요. 이름을 입력받았어요. 전화번호를 입력받았어요. 그거를 DB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메서드 호출이에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뭘 줘요? 모델을 주는 거죠. 그렇죠? 모델 클래스의 모양대로 메서드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컨트롤러 클래스에 어떤 메서드가 있으면 메서드의 리턴 타입으로 모델이 사용될 수도 있고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모델 타입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죠. 그렇죠? 전체 목록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뷰한테 모델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입력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뷰가 반대로 컨트롤러한테 모델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전송이 되는 거죠. 뷰 클래스와 컨트롤러 클래스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한다? 모델 클래스 객체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컨트롤러 클래스의 리턴 타입이 모델 클래스가 될 수가 있고 컨트롤러 클래스의 메서드의 파라미터 타입이 모델 클래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서로 클래스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클래스여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뷰는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콘솔창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고 핸드폰 같으면 핸드폰 화면이 되는 거고요. 웹 서비스 같으면 브라우저 화면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클래스 만들 거예요. 컨택트 메인, 컨택트 DAO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로직을 처리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아직은 배열만 이용하고 있는데 배열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오기,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기 이런 것들이 어떤 로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배열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거 삭제하기 이런 로직들을 처리하는 클래스를 컨트롤러 클래스라고 하고요. 컨트롤러 클래스를 다른 말로는 DAO라고 부릅니다.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해석해보면 데이터를 접근하는 오브젝트란 뜻이죠. 데이터를 접근하는 오브젝트란 뜻이에요. 데이터를 접근하잖아요.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해서 읽고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DAO라고 부릅니다. 보통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밸류 오브젝트는 모델이다라고는 잘들 생각을 하시는데 DTO하고 DAO가 한 글자 차이여서 이거를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약어를 이해를 하시면 트랜스퍼는 전송한다. 그러면 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나 혹은 파라미터 타입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모델 클래스. DAO는 중간에 A가 액세스, 접근이에요. 접근한다는 얘기는 배열을 접근한다, 파일을 접근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컨트롤러 클래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어도 3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겠죠. 지난 시간 저번까지는 버전 0.1에서는 메인하고 그 다음에 모델밖에 없었죠. 메인하고 모델밖에 없었는데 이제 DAO라고 하는 하나의 클래스가 더 생겨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요.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이런 구조로 아까 여기 있었던 그림을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그려본 것뿐이에요. 다시 그려본 것뿐이고요. 여기가 우리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가 컨트롤러 클래스한테 전체 데이터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서드들은 여기 있는 메서드들은 전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컨트롤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버전 0.1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메인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거를 메인 클래스에서 없애버리고 컨트롤러 클래스로 옮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뷰와 컨트롤러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뷰는 호출을 할 거예요. 호출을 하면 컨트롤러는요. 여기는 제가 DB라고만 했는데 우리는 아직 DB를 이용을 못해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일에다 저장하는 것도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거를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 메모리에 있는 배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검색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럼 컨트롤러는요. 배열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요. 배열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무슨 타입의 배열을 사용할 거예요? 모델 클래스 타입의 배열을 사용을 할 거예요. 연락처면은 연락처의 배열,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면은 회원 타입이라고 하는 배열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컨트롤러가 배열을 생성을 해서 배열을 리턴을 해줘요. 배열을 리턴을 해주면 뷰 클래스에서는 자기가 전달받은 배열을 화면에 쭉 프린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를. 인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서트는 우리가 화면에서 새 연락처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요.
새 연락처 입력이라고 하는 그 메뉴를 선택하면 뷰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메서드를 호출하면 컨트롤러는 그 모델 객체를 어디다가 모델 객체를 배열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배열에다 저장을 하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 구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네. 그래서 요 그림 잘 봐주세요. 요 그림. 요건 앞으로 우리가 4개월 웹 서비스를 할 때까지 이 그림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은.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싱글턴 디자인 패턴. 이건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만들었던 적 있죠. 스태틱 이용해가지고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리고 스태틱 변수 선언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클래스에서 혹은 뭐 하나의 클래스도 상관은 없지만 인스턴스가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인스턴스가 하나만 생겨나서 모든 모듈이 하나의 인스턴스만 참조하도록 해서 만드는 게 싱글턴 디자인 패턴. 캡틴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 잊어버리셨어요? 기억나시죠? 캡틴 아메리카. 네. 캡틴은 한 명밖에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MVC 디자인 패턴에서 뭐가 하나밖에 없어야 될까요? 컨트롤러는 하나만 있어야 돼.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 왜 갑자기 뚝 하고 뛰쳐나왔냐 하면 뷰가 되게 여러 개의 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핸드폰 화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메인 화면, 메인 뷰. 그 다음에 새 연락처 입력 화면. 그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보여주고 그 연락처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 각각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 연락처 잘 안 쓰나요? 저만 쓰나? 이렇게 여러 개의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개의 화면이 컨트롤러를 각각 생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걔네들이 인스턴스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목록 보여주는 녀석이 배열을 하나 갖게 되는 거고요. 새 연락처 입력이라고 하는 녀석이 또 다른 배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 화면이 또 다른 배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배열들. 그럼 편집한 배열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만든 배열이 목록에서는 제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편집된 내용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로지 하나의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얘도 하나의 컨트롤러를 통해서만 배열을 접근하게 하고 얘도 똑같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배열을 접근하게 하고 편집 화면도 똑같은 컨트롤러를 통해서 배열을 접근하게 만들면 하나의 배열을 통해서 추가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추가된 화면이 반영이 되고 편집된 화면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 중에서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져야 될 녀석은 누구냐?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를 싱글턴 디자인 패턴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만드시는 방법은요.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 타입의 스태틱 멤버 변수를 만든다.
그리고 생성자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서 생성자 대신에 호출할 수 있는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가 스태틱 멤버를 생성하고 그러면서 이 스태틱 멤버는 오직 하나만 생성될 수 있도록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가 관리를 한다. 이게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에요. 프라이빗 컨스트럭터, 스태틱 멤버 변수,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싱글턴 디자인 패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실제 코드를 보여드린 건데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예요. 클래스 이름이 테스트면 테스트 타입으로 스태틱 변수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전에 메서드 영역에 이렇게 있게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아버려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아버리면 메인이나 어떤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퍼블릭 스태틱이면서 리턴 타입은 자기 자신 타입인 메서드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얘가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걸 담당을 하는 거예요. 담당할 때 오직 하나만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메서드를 구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만 생성되고 주소값이 절대로 바뀌지 않게끔 얘를 만들어주시면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첫 번째 인스턴스도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두 번째 인스턴스도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캡틴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할 내용. 싱글턴 디자인 패턴과 MVC 디자인 패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에요. 자, 우선 연락처를 가지고 하진 않고요.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아예 처음부터 회원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MVC 구조로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우리 10번 프로젝트까지 만들었죠. 오른쪽 클릭. 자바 프로젝트. 랩 11번이라고 하시고요. MVC라고 할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변경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finish 하시면 되고요. finish 하신 다음에 src 밑에서 패키지 3개를 만들게요. 첫 번째 패키지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as.java. 우리 회원 관리예요. 모델이라고 만들 거예요. 이 각각의 패키지에다가 클래스들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할게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 겁니다. 연락처를 먼저 만들지 않고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 거고 회원 관리를 할 때 필요한 모델 클래스를 설계할 패키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키지 만들게요. src 밑에서 두 번째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는요. view라고 만들게요. add.java.member.view라고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메인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전체 회원 목록 보여주기, 새 회원 가입하기, 회원 정보 보여주기,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뷰.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키지는 컨트롤러라고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 add.java.member.controller.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컨트롤러 클래스. 이렇게 할 겁니다.
컨트롤러 클래스. 자, 이렇게 일단은 크게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과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요. 우리가 구조를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로 나눠서 구현을 할 거예요. 구현을. 보통 회사 가셔도 아마 요거랑 비슷하게 만드실 거예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화면을 다루는 클래스들만 쭉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들만 쭉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로직을 담당하는 뭐 DB를 담당하는 파일을 담당하는 혹은 뭐 메모리를 담당하는 그런 걸로 여기를 이름을 만들 거예요. 뭐 DB, 뭐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련된 기능들끼리 그 프로젝트 패키지를 나눠서 클래스들을 아마 관리를 할 겁니다. 뭐 우리는 지금 뭐 프로젝트 패키지마다 파일이 고작 한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겠지만 실제 큰 프로젝트에서는 아마 이런 그 소스 코드 구조 밑에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리가 메인은 어디다 만들 거냐면 메인은 여기다 만들 겁니다. 뷰에다 만들 거예요. 뷰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 이름은 멤버 메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메인.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니까 메인 메서드 있어야 돼. 무슨 패키지에다 만든다? 뷰 패키지에 만든다. 뷰 패키지의 메인 메서드. 자, 이렇게 해서 피니쉬 해주시고요. 수령 관리 프로그램 메인. 강의 노트에 있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MVC 모델 뷰 컨트롤러 디자인 패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드렸고요. 모델 데이터 저장을 위한 클래스.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 저장을 위한 클래스. 그래서 얘를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VO, Value Object 또는 DTO, Data Transfer Object.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값이다라고 할 때는 Value Object, 메서드의 파라미터나 메서드의 리턴 타입으로 사용된다.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뭐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요. 자, 우리는 얘를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로 어디다 만들 거냐면 as.java.member.model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다가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로 얘를 구현을 할 거예요. 구현을 할 거고요. 자, 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래스예요. 얘는 뷰 클래스는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뷰는 어떤 클래스가 담당할 거냐면 as.java.member 밑에 뷰 밑에 지금 클래스 멤버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뷰를 담당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는 프로그램의 어떤 특정 로직은 기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기능.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로직을 담당하는 클래스. 얘를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도 부릅니다. 자, 얘는 우리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우리 패키지 만들었잖아요. 멤버 밑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멤버 DAO를 만들 거고요. 멤버 DAO를 만들 거고 멤버 DAO inf를 만들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컨트롤러를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로 구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어제 우리 인터페이스 얘기했죠. 자, 우리는 이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클래스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팀은 데이터베이스 팀, 뭐 혹은 파일 관리 팀, 뭐 이런 식으로 팀이 따로 있고요. UI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UI를 담당하는 팀과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팀은 서로 데이터베이스 팀이 메서드를 만들어주고 그 메서드를 UI 팀이 갖다가 사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 팀 간에 서로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약속을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 거다? 인터페이스로 만들 거다. 그리고 마치 데이터베이스 팀에서 일하는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4개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만들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일단 구조만 잡아놓을게요. 구조만 이렇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은 없으시죠? 그렇죠? 네.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조금씩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